자, 36번을 보시는데 1회입니다. 1회. 자, 여기서 봤을 때 양도세 세율 70%죠. 100분의 70은 7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등기 자산을 말합니다. 줄 거 없고 그만큼 세율이 많아요. 이게 또 여기다 지방소득세 또 묻거든요. 실제 세율은 77%가 됩니다. 이게 총 세율로 따지면. 그러면 여러분이 1억을 남갔다 그러면 1억의 돈이 있으면은 이게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7,700만 원 내고 나머지가 남는 돈입니다. 그만큼 등기를 안 하면은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답은 몇 번이냐니까 4번이 미등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등기는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뭐 30년을 갖고 있어도 미등기하면 70%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자, 1번은 요게 지금 토지죠. 1년 미만 옆에 적으세요. 50%입니다. 50%. 좀 애워주세요. 요런 거는 좀 애우세요.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2년 미만에 대한 지금 뭐가 있습니까? 바로 부동산 취득 권리, 대표적으로 분양권이죠. 분양권. 이런 걸 양도하면 여러분이 2년 미만은 40%를 적용합니다. 몇 프로? 40%. 그러니까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요래 외우세요. 그 다음에 1년 미만인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1년 미만입니까? 2년 미만입니까? 1년 미만. 예, 요거 역시 여러분 주택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은 50%가 아니고 40%입니다. 그 다음 미등기 건물이나 미등기 토지, 미등기 주택, 미등기 등기. 이 미등기라는 취득 등기를 안 하고 팔아먹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 생략 등기 민법에서 배우죠. 그런 식으로 등기 안 치고 바로 중간에서 빠지고 지는 팔아먹고 빠지는 거죠. 이런 행태입니다. 그래서 조세상 불이익이 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미등기 건물뿐만 아니고 토지도 그렇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택도 그렇죠. 1세대 1주택자라도 등기 안 치면 중과세대입니다. 이거 중과세 70%죠. 그래서 건물, 토지, 주택 다 등기 안 치면 70% 만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 자, 비사업용 토지는 밑줄 거. 요게 비업무용과 같은 말이죠. 비업무용으로 하는 게 바로 기간에 총기간에 3분의 2로 보세요. 3분의 2. 예. 3분의 2.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자, 5년을 갖고 있다. 그러면 2년을 사업용으로 쓰고 3년을 비업무용으로 쓰면 이건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3분의 2, 총기간에 3분의 2로 계산하면 제일 빠르다. 이거는 여러분이 바로 그 기초 세율이 우리가 얼마나 기본 세율이 6%에서 42% 세율을 적용합니다. 총 7단계죠. 7단계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거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거는 이게 여기에 10%씩 더 얹어집니다. 그래서 16%에서 해가지고 52%까지 10%씩 플러스하면 돼요. 중간에도 처음 마찬가지 10%씩 플러스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 16%에서 최고 52%까지 부과가 될 수 있는 세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적어놓으니까 10% 할증 세율을 쓴다. 기본 세율에 무슨 세율에? 기본 세율. 그러니까 요 기본 세율이 요건데 6%에서 42%인데 요 세율에 10%씩 얹어서 과세한다. 그래서 답이 4번이 정답이 되어 있고, 그 다음 37번에 가서는 여러분이 보면 자,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여러분이 종합적 양도세 종합적 문제인데 막 구석구석이 하나씩 내놨습니다. 자, 환지 처분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목과 지번은 변경이 된다 그랬지? 자, 환지 처분 동그라미 딱 치고 이거는 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물건이다 이 말이죠. 네, 맞죠? 그 다음
여러분이 아마 뭐 법을 몰라도 옆집에서 은행에서 집을 담보대출해서 받아 묻고 사업이 쫄딱 망해서 집 넘어갔다 이 소리 들어봤죠. 바로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거 보면 채무자가 채무 변제의 담보, 양도 담보입니다. 그러니까 담보 양도대가 있죠. 양도 담보 양도인데 계약을 체결한 후, 자 여기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당해 자산을 변제 충당 및 줄 거. 변제 충당은 민법으로 가면 본등기가 된 거예요. 본등기. 무슨 등기? 가등기가 본등기. 예,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 담보, 그러니까 담보죠.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는 아니죠. 그런데 그게 만기가 돼서 여러분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청산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이 상대편 채권자한테 넘어갑니다. 네, 그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대물변제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빌렸는데 그걸 만기돼서 못 갚았다. 그럼 여러분이 경매 처분이 되는 식으로 해서 이 저당권 실행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2년이 경과되면 이게 2개월이 경과되면은 처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여러분이 이거는 소유권이 채권자한테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해서 과세 대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줄여나 한마디로 말하면 대물변제라. 2번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대물변제. 빚을 갖다 집으로 갚고 건물로 갚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나 담보는 양도가 아닙니다. 양도 담보로 제공한 거는 양도가 아니죠. 아직까지 채무자가 갖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지상권 양도인지 지역권 양도인지 잘 봐야 돼요. 지역권은 양도세가 없습니다. 지역권 양도로 하면 여러분 기타 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이 부과되죠. 그러나 지상권 양도는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국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자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한마디로 분류과세라 그럽니다. 무슨 과세? 분류과세. 그래서 여러분 소득의 가표는 바로 종합소득과 그 다음에 퇴직소득과 그 다음 양도소득으로 이렇게 양도소득으로 각각 구분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뭘 구분한다는 것 같다. 무슨 과세라 한다? 분류과세라 그럽니다. 분류과세. 구분했다. 분류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보는데, 자, 여러분이 국내 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를 했어요. 근데 각각 발생한 결손금 줄 거고, 양도차손입니다. 손실이죠. 양도차손. 자,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서로 통산이라는 것은 합산한다 이 말이거든요. 합산하지 아니한다 해야 맞습니다. 예,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번 연도에 자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얼마나 있냐니까 1억이 생겼어요. 근데 주식을 팔아서 깨먹었습니다. 예. 주식 주가는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5천만 원 깨먹었어요. 만일에 이게 부동산 권리 같으면 서로 상계시키고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성질이 다르거든요. 부동산과 주식. 이거는 각각으로 계산을 합니다. 즉, 통산하지 않는다 해야 맞습니다. 뭐라고? 통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통산할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은 여러분이 비과세에서 농지 교환인데 거기서 지문을 보면 1번을 한번 보세요. 1번에 10억이 있죠. 10억에다 4분의 1을 한번 해보세요. 최고 가격이 2억 5천. 2억 5천. 그러니까 요 금액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2억도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존속하는 Y의 값은 얼마냐 하는 건데, 이거 수학이다, 수학 일종의. 4분의 1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억에다가 얼마를 곱해봐? 4분의 1. 이건 2억 5천. 2억 5천이 최고 대상 가격이다. 농지 교환에서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번에 가로 속에 10억 있지, 10억.
10억 곱하기 4분의 1 해봐. 2억 5천 나오지? 25%니까. 4분의 1이 0.25이가 25%. 그럼 2억 5천. 최고 가격이 2억 5천이라. 그리고 그 밑으로는 여러분이 뭐 임의로 준한기고요. 예, 그거는 막 그냥 그런 게 있다. 넘어가세요. 자, 39번에 가서 여러분이 이거는 그 제목을 좀 보는데, 자, 아버지가 직계 존속입니까? 비속입니까? 존속이죠. 직계 존속. 그럼 아들은 직계 비속이죠. 자, 이렇게 양도를 하면은 원칙적으로 정려로 추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내가 얘기했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에는 정상적 거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정려로 추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려로 추정이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일정하게 개념을 잡아서 우리가 정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9번을 보면은, 자, 여기서 토지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한다. 가액으로 한다 이랬는데, 이게 바로 시장 가격을 말하는 거죠. 불특정 다수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가격. 옆에 하나 적어놔. 또 뭐라고 요즘은 표현하냐니까 상속세 정여세법상 평가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 옆에다 하나 적어놔. 상속세 정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상속세, 정여세 법상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했지. 이걸 시가입니다. 평가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상속세, 정여세법상 어떻게 돼 있는데요?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상속 당시 시가, 정여 당시 시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가라고도 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방금 적은 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누나와 동생은 행제간이죠. 특수관계자는 친족간이라고 했죠. 특수관계자가 되나 안 되나? 된다. 맞죠? 자, 양도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팔아먹은 사람의 주소지입니다. 아버지가 팔았으니까 아버지 주소 원칙에 관할 세무서가 되겠죠. 맞습니다. 자, 토지의 시가가 얼마고? 10억 동그라미 치고, 자, 이걸 갖다가 9억에, 그러면 저가 양도입니까? 고가 양도입니까? 10억짜리를 9억에 팔았으니까 저가 양도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간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팔았다면은 이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가 됩니다. 부당행위. 그럼 보세요. 지금 10억짜리죠. 9억짜리죠. 에? 그럼 이 차익이 얼마입니까? 요게 시가고 우리는 거래가. 거래가를 대가라 그럽니다. 대가, 거래가. 예. 그럼 요 차이가 지금 1억 났죠. 이게 부당행위인지 아닌지는 바로 여러분이 시가에 5% 이상 착오가 있나 없나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가가 얼마짜리인데? 10억. 10억 곱하기 여기서 5%, 0.05. 5% 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에 걸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행동이 바로 우리 전문용어로 부당행위와 계산을 묶어서 부당행위 계산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5천만이죠. 얼마? 그럼 보세요. 차익이 지금 5천만보다 크게 일어났죠? 네. 이거는 당연히 부당한 짓이다. 이래서 뭐라고 설명해야 맞느냐? 이거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거는 뭐냐니까 이를 부정해라 이 말이에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행위 규정에 해당한다 이래야 맞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려한 후 아들이 이를 5년 내에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타인에게입니다. 다시 양도한 경우 아버지가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 줄이면 우리는
정려재산 우회 양도라 그래요. 정려재산 우회 양도. 자, 그래서 그 여러분 내용을 보면은 3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5번을 볼 때 옆에다 그림을 하나 그려 놓으세요. 요게 아버지죠. 그 다음 이게 아들이죠. 이거는 완전 제3자입니다. 타인입니다. 자, 요렇게 정려를 했어요. 정려를 했는데 아버지가 제3자한테 바로 팔면은 자, 양도세가 얼마 나오냐 하니까 양도세가 1억이 나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버지가 요걸로 직접 팔았을 때. 그럼 아들한테 시켜서 팔면 세금이 줄어요. 그래서 아들이 받아가지고 요걸 몇 년 안에 파냐니까 정려받자 5년 안에 전혀 타인에게,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뭘 내야 되니까 정려세를 내겠죠. 정려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팔았으니까 양도세를 내겠죠. 양도소득세. 이게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팔면은 이거 다 합쳐봐야 2천만 원밖에 예를 들어서 안 되고, 아버지가 제3자한테 팔면은 양도세매도 1억입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아끼려고 요래 뺑 돌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세법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정려를 해서 여러분이 아들한테 시켜갖고 우회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정려 후 우회 양도라 그럽니다. 몇 년 안에 일어나야 되노? 5년 이내. 자, 이런 경우는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세금 안 내려고 지금 돌리는 거죠. 세법에서 용서 안 한다고요. 이러면 아버지가 직접 이 사람한테 판 거로 봅니다. 이걸 직접 양도로 보는 겁니다. 그 직접 양도는 말을 달리 하면 부당행위다 이 말입니다. 무슨 행위다? 부당행위 짓이다. 그러니까 시험 치러 가서 이걸 갖다 직접 양도로 본다 해도 맞고, 이거는 부당행위로 본다 해도 맞는 말이라. 자,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세금은 누가 내야 됩니까? 아버지가 내야죠. 자, 그 다음에 40번에 보면, 자,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양도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면은 신고 납부입니다. 특히 예정신고.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안에 신고 납부하라 하는 게 예정신고죠. 그리고 부담부 정예에 의한 양도세는 바로 3개월 이내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부담부 정예에 의한 양도세는 3개월 이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거 오늘 적는 거 외우세요. 요번 나옵니다, 아마. 자, 그래서 틀린 것은 그랬는데, 건물에 양도를 한 경우에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이니까 양도일에 양자 따라. 그 다음 말일에 말자 따면 양말 나오지? 양말로부터 2개월 이내. 자, 그럼 오늘이 며칠이고 14일이니까 14일 팔았다. 그럼 5월달 날리란 말이야. 버리고 6, 7 늦어도 7월 31일까지는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납세지는 주소지죠. 주소지, 납세지 같은 말이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표와 세액을 예정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이게 안 하면. 그래서 늦어도 오늘 팔았다면은 7월 30일까지는 해라 이거죠. 맞죠? 자, 그리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죠. 얼마가 초과되면 분할 납부는 양도세액이 1,000만 원 초과될 때 분할 납부가 그 일부를 2개월 안에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양도를 하는데도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매수자의 거래가와 매도자의 거래가를 서로 맞추기 위해서 신고주의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팔아서 손해를 보더라도 양도 차손이 생겨 가표가 없더라도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돼요. 돈 내라 소리 안 합니다. 팔았다는 신고는 해라. 왜? 매수자와 거래가가 서로 만나 안 만나 비교하기 위해서 신고하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신고주의라는 걸 알아두면. 그래서 예정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면 틀리죠. 있다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 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를 한 때에는
산출세액, 아까 가표 곱하기 세율이 산출세액이라 그랬죠. 산출세액에서 납부한 세액에 바로 여러분이 10%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예, 옛날에는 예정신고를 하면 양도세 10% 빼줬습니다. 공제를 해줬습니다. 1,0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 빼줬어요. 100만 원 칼국수가 몇 그릇이야. 어? 그래서 혜택을 봤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걸 안 줍니다. 그냥 예정신고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액공제제도는 없다라고 적어놓으세요. 세액공제제도는 없다. 네, 맞죠? 공제하지 않으니까 맞죠? 자, 복식부기 회계죠. 복식부기 납세 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매매 계약서를 조작을 통하여, 조작이 뭐야? 이게 부정한 행위죠. 부정한 행위.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에 걸리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습니까? 40%가 분다 했습니다. 100분의 40 맞죠? 그래 가만히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물론 이게 10년 전에 나온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에다 살을 붙이고 안 붙이고 그겁니다. 포인트는 딱딱 있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이해를 봐서 한번 봅시다. 네, 피곤한데 빨리 하고 마치죠, 그냥. 오케이? 여러분, 눈빛을 보면 불쌍해서 안 되겠어. 좀 빨리 마치죠. 웃을 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2회. 자, 제2회 보면, 그게 7페이지죠. 자, 25번부터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앞에 또 배웠으니까 봐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알 수가 있어. 바로 눈에 바로 들어오잖아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자, 성립 시기란 말은, 줄 거 없고, 성립 시기 개념을 알아야지. 과세 요건 충족 시. 과세 요건 충족 시,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상태.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상태. 자, 발생입니까? 종료입니까? 발생이죠. 민법 같으면 기산점 의미입니다. 기산점. 무슨 점 의미? 기산점 의미가 같은 거죠. 자, 납세 의무 성립.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하는 게 아니고 가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죠. 자,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따릅니다. 본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따른다. 자, 그 다음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예, 맞죠? 지방교육세는 그 가세 표준이 되는 세목 밑줄 쫙 긋습니다. 그 가세 표준이 되는 세목. 이게 본세죠, 본세.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농어촌 특별세도 똑같습니다. 그 가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래 나오면 그 가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전 본세에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수시부가 사유, 지방세든 국세든 전부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그러면 디귿, 리얼, 미오미 정답이 되겠네요. 몇 번입니까? 4번. 그 다음 26번. 자, 보유할 때, 부과할 때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애우라는 건 재교, 부농은 애우라 했죠.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나오면 바로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몇 번? 1번. 종부세는 5번이 뭐가 돼야 되느냐? 답이 되려면 농특세가 붙어야 맞죠. 나머지는 보유하고 관계없는 조세 아닙니까? 그 다음 27번에 가서 취득세 가세 여부로 옳은 건데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가세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체납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는 비과세한다. 과세하는 게 아니고 세금이 없죠. 기부 체납 조건은 비과세. 자,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지만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 이른바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제외란 말은 무조건 중과세예요. 사치성은.
중과세 대상이고,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는 비과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까 초과하면 과세한다 했죠. 1년 이내에 임시용 건축물은 비과세 물건이다. 취득세 없습니다. 그 다음 이혼의 원인으로 해서 재산 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혼하면 당연히 재산 가져가는데 세금 내야죠. 그래서 이거는 취득세는 과세한다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언제 취득 시기로 봅니까? 재산을 받을 때는 등기 등록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자, 지방자치단체에 기속시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속 등의 반대 급부로, 잘 들으세요. 자, 지방자치단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 수여받은 거죠. 양여받은 경우 여기서 여러분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해야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구청에다 땅을 주는 대가로 또 일정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받는다면 여기서 수익이 창출되겠죠. 당연히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주는 거는 비과세지만은 이거 준 또 대가를 받는다면 이거는 거기에 대한 대가 무상 사용권을 받는다면은 이건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속시키면 비과세입니다. 그 기속시키는 대신에 일정한 또 다른 부동산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된다. 양여라는 거는 내나 여러분 허여 말 들어봤죠? 허가한다, 양수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하여 법령이 정한 1가구 1주택. 자, 이때 1주택은 고급주택은 제외를 말합니다. 이래 나올 때는 고급주택 뭐 생각 안 해도 되죠. 그럼 고급주택 제외란 말을 주의하고, 자, 고급주택은 과세한다는 말이고, 또 정상과세를 합니다. 중과세합니다. 사치성이니까. 그 토지 취득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한다. 그러면 어느 게 옳습니까? 5번이 옳죠? 예? 그래서 5번, 27번의 답은 뭐라고? 5번. 근데 요거는 잘 보세요. 상속으로 인해 가지고 1가구 1주택이죠. 근데 얘는 고급주택은 제외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놓고, 고급주택은 과세한다 이 말이야. 과세도 당연히 하고 중과세, 이거는 중과세. 중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과 다르다 이 말이고, 그래서 1가구 1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요거는 어떻게 과세한다 그랬지? 여러분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요 뺀 세율, 이걸 갖다 세율 특례라 그러죠. 세율 특례를 적용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상속받으면 세율을 우리가 비상원에서 2.8%에 나왔어요. 2.8%에서 2% 빼보세요. 그럼 뭐 실제 세율은 얼마 쓰느냐? 1000분의 8, 0.8% 쓰거든요. 그래서 시험 치러 가서 이제는 나오면 이게 길어진다 이 말입니다. 1가구 1주택 상속받은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이게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하죠. 중과 무슨 세율? 기준세율.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 내는 2%입니다. 이걸 뺀다 해도 이걸 뺀다 해도 되고요. 중과가 이거 기준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중과 기준. 중복적으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뺀 세율을 쓰는 세율 특례에 들어가니까 주의를 해서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고. 자, 28번에 여러분이 등록면에서 틀린 건데, 틀린 거는 28번에 가면은 그게 몇 번이 되냐 하니까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4번이 어디가 틀린지를 잘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짬뽕한 문제거든요. 1번은 취득세 가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가표. 2번은 등록면허세 가표. 아까 풀었던 지문 그대로네요.
그 다음 3번은 취득세나 또 등록면허세의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0% 경감한다. 그러니까 20% 때릴 걸 10% 때린다 이 말이거든요. 기한 후 신고. 이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똑같이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 다음 유상거래, 대표적으로 매매죠. 매매 원인으로 9억에 취득하는 주택입니까? 토지입니까? 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주택에 한해서면 이거 적용합니다. 세율은 여러분이 6,9초로 애가 나왔어요. 6억 이하 1%, 9억 이하 2%, 9억 초가 3% 했죠. 자, 9억이니까 9억 이하에 걸리죠. 그러면 1000분의 20을 해야, 100분의 20 해도 지금 1000분의 어떻게 됩니까? 1000분의 20으로 해야죠. 100분의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줄 꺾고 1000분의 뭐라고? 1000분의 20이면 2%지 2%. 예. 그래서 그건 틀렸죠. 오타도 나고 세율 자체도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소액면제 제도가 없습니다. 이 소액면제 제도는 재산세에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29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는 4번이 틀렸죠. 자, 29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여러분 보면은 아마 우리 기초책에 이런 걸 내가 만들어 놨을 겁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보면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성립합니다. 납세 의무 방식은 둘 다 신고 납부라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조세 분류는 취득세는 가격을 가표로 하니까 종가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등기 등록 당시 종가세도 있지만은 소멸되면 건당 6,000원이라는 종량세가 있죠.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왜 틀렸냐 하니까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죠. 농특세가 빠져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2%, 20%에다가 농특세는 감면세가 있어야 또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는 왜 틀리냐니까 취득세, 지방교육세만 넣어서 틀린 거죠.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농특세가 들어가야 맞죠. 그리고 취득세,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면세점이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이 제도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그거 가서, 그러니까 이건 4번이 되고요. 그 다음 30번에 가서, 30번에 가서 보면은 과세될 수 있는 겁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자, 기억, 지목 변경, 가액 증가니까 맞죠? 자, 니은. 여러분이 건축물 이전에서 과세되는 거니까 맞죠? 그리고 등기 안 하지만은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 대상이죠. 맞죠? 공유수면을 간척해서 토지가 만들어지면 취득이 되니까 원시 취득 아닙니까? 과세가 되죠. 그래서 모두 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몇 번? 5번. 그래, 요런 문제를 잘 해놓으라고. 요번에 가면 이런 문제로 이렇게 좀 흘리는 문제죠. 요번에 취득세 과세 대상 반드시 30번 문제 달달달 정리를 좀 해가 가시도록. 자, 그 다음에 31번에 가서 보세요. 아까 우리가 가점주주 여러분 없다 하는 거 가점주주. 자, 설립 시점에 지금 만분의 5천이 되니까 가점주주가 아니죠. 일반 주주죠. 50%가 넘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초과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식을 이 사람이 사가지고 현재 만주에서 6천주가 됐습니다. 자, 만주분의 6천주 60%죠. 이때 이 사람은 60% 전체를 과세를 합니다. 최초 가점주주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언제 걸 말하니까 9월 15일 날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지금 띄어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9월 15일 날 일어난 거, 그거 보면 만주분의 7천주. 그러면, 4월 29일에 지금 일어난 게 몇 프로냐 하니까 이게 지금 60%입니다. 이때는 전부 과세를 한 거예요. 최초 가점주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서 9월 15일 날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니까 현재 지분이
자, 만주분어 7,000주 하면 70% 안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요게 70%가 돼요. 그럼 보세요. 이래 소급해서 적용할 때는 현재 지분의 기준을 해가지고 제일 높은 거하고 비교를 하라 했지. 여기서 제일 높은 비율은 60% 아이가. 그래서 제일 높은 거하고 비교하니까 이때 증가분이 생겨야 됩니다. 증가분이 얼마 생겼느냐? 10% 늘었죠? 70%, 60%에서 70% 됐으니까. 그러니까 10% 가시한다. 이게 다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분리가세 중에서 그 세율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분리가세는 우리 고율과 저율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4% 오글오글한 토지에 대해서 4% 적용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주부가 공터에 염산을 뿌렸다 해서 0.2%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 나중에 하면 또 들어가니까 그냥 들어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니까 여러분이 가면은 우리 돈 안 되는 땅,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농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거는 목장용지 이런 거는 대부분 0.07% 1000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걸 지금 알아서 다른 건데요. 자, 보세요. 1번을 보세요. 지금 지목이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농지입니까? 아니면 대지입니까? 1번은 농지죠. 농지죠. 그러니까 농지고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좋은 위치가 아닌 곳에 있습니까? 좋은 위치라는 것은 돈이 되는 구역입니까? 안 되는 구역입니까? 이 말이야. 녹지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지 맘대로 행사를 합니까? 법적 제한 때문에 못하죠. 지 맘대로 못해요, 이거. 녹지지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에 들어앉아서 그냥 꼬박꼬박 농사밖에 못 지어요. 다른 거 못해요. 그러면 이게 정부가 이렇게 자기 사용을 갖다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정부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율을 아주 낮게 부여를 합니다. 이거는 1,000분의 0. 이거는 전부 다 1,000분의 0.7. 그러니까 이게 0.07%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자, 농지, 지목이 전이니까 농지죠. 녹지지역에 있죠. 돈 안 되죠? 그래서 최소의 세율 분리가세 1000분의 0.7, 즉 0.07%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업자의 농지. 이 사회복지업자의 농지, 이것도 최저 세율을 적용합니다. 바로 똑같은 세율이죠. 1,000분의 0.7%. 그러니까 0.07%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 육성한 임무자로서 공원법에서 지금 환경지구입니까? 보존지구입니까? 환경지구죠. 네, 이것도 똑같은 이 세율을 씁니다. 1,000분의 0.7. 종중임야, 이 돈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1,000분의 0.7입니다. 자, 여러분이 배농사가 옛날에 돈 잘 벌었습니까? 소금밭이 옛날에 돈 잘 벌었습니까? 소금밭 잘 벌었죠. 그러면 국가에서 소금은 또 세율을 올려놨겠죠. 그렇죠. 요게 1000분의 2, 0.2%입니다. 자, 그러면 답이 자연적으로 나오죠. 몇 번? 5번이 세율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분리가세 땅은 갔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32번에 1번에서 5번까지는 전부 무슨 가세 대상입니까? 토지에서 분리가세입니까? 종합가세입니까? 자, 이 땅은 아무리 거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종부세가 없어요. 종부세가 있다 없다? 네, 분리가세 땅은 종부세가 없어요. 종부세가 있는 건 종합합산, 별도합산에만 있습니다. 땅에는. 자, 33번에 틀린 것은 여러분이 33번을 보면 그 2번을 보세요. 2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되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의 유로입니까? 무료입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했죠. 공공용이나 공용으로 써야 되는데 무상으로 던져줘야 비과세 이렇게 했지.
월세 받고 던져주면 수익이 있으니까 세금 내야 된다 했지. 그래서 유로는 여러분이 임차와 같은 말이죠. 임차로 사용한다는 말과 유로로 사용하는 말은 같죠. 그래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해야 맞습니다. 무료가 돼야 비과세가 되죠. 그러니까 유로가 틀렸습니다. 무료해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재산은 여러분이 상속을 받으면 각각 상속인이 제한세를 냅니다. 그런데 상속 지분 등기가 안 되면 큰형님이 낸다 그랬죠.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주된 상속자, 납세 의무로 진다. 그리고 일구의 건물에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는 주택이 큽니까? 주택 외의 물건이 큽니까? 주택이 크죠? 그러면 전부 주택재산세 물건이다. 주택으로 봅니다. 자, 소유권이 기속이 불명합니까? 분명하지 아니합니까?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하죠. 분명하지 아니하죠. 자, 이건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재산의 소유권이 아직 법정 소송이 붙어 있는 상태. 이럴 때는 사용자, 사실상 사용자도 모르고 공무상 소유자도 모른다 했지. 그러면 실제 임차인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용자가 낼 수가 있다는 것은 임차인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왜냐? 기속이 불분명할 때. 아시겠습니까? 자, 34번에 가서 재산세 징수에 대해 설명이 틀린 건데 1번에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자, 거기서 얼마 초과가 돼야 되는 500만원 초과가 돼야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데가 많습니다. 1천만원 초과이고 500만원 초과죠. 양도세가 1천만원 초과지 종부세하고 재산세는 500만원 초과될 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전부가 또 납부할 세액의 전부는 분납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완납이니까. 일부를 나누어 낸다 해서 일부를 그래야 됩니다. 일부를 납부한 경과 개간 후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2번은 소액 면제 제도니까 재산세 맞죠? 2,000원 미만의 동그라미 치세요. 2,000원 미만. 이하하면 틀립니다. 이하는 징수합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물납인데, 자,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자 밑줄 긋고, 그리고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물납은 일단 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이 넘어야 되고, 그 다음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내는 거지, 선박이나 항공기는 물납이 안 돼요. 오직, 여러분이 중구에 있으면 중구의 부동산을 내야 되고, 남구에 있으면 남구의 부동산을 내야지, 남구의 재산세를 북구의 재산세를 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3번도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4번도 여러분 보다시피 토지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통징수입니까? 신고납부입니까? 보통징수죠.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한다가 보통징수 아이가. 맞죠? 자, 그 다음 35번에 가서 봅시다. 35번에 가서 보면은,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세법 상한 밑줄 긋고, 자, 이거는 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150이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가 틀리냐 하니까 직전년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액이 아니고 아까 분명히 전년도 총세액이라 그랬어요. 무슨 세? 총세액. 총세액은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묶고 난 거지 종부세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기서 틀렸고, 그 다음 또 어디가 틀렸느냐? 총세액의 100분의 300이 하고 300%가 아니고 100분의 150을 해야 150%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00분의 150이 돼야 맞습니다. 예. 나머지는 여러분 다 맞습니다. 그 지문은.
그 다음 36번. 자, 농지의 교환과 관련돼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자, 기억은 3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연은 3년 이내. 그 다음에 디귿은 큰 펜의 4분의 1 이하까지 아까 10억에 4분의 1 곱한 거는 요 규정 때문에 곱해준 거예요. 답이 4번이 돼. 36번의 답은 4번. 35번은 몇 번이고? 2번. 36번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7번에 가서는 여러분이 지금 틀린 거니까, 자, 37번 반드시 공부를 해 놓으세요. 37번. 그 지문은 반드시 익혀놔야 됩니다. 자, 3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나 하니까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입니까? 불가능한 부동산입니까? 등기하고 싶어도 법원에서 등기 못하는 물건으로 확정이 난 거예요. 그럼 등기 안 취득 등기로 인정해줘야 법에 국가의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등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뭘 적용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미등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아까 못한다 했죠. 근데 특례에 가면은 요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 안 돼도 등기로 보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는 걸 알아둬야 되니까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미등기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건 법원에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판결을 나서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등기하고 싶어도 안 되죠. 그러면 등기로 인정해 줍니다. 이거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 적용된다 해야 맞는데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틀렸습니다. 3번. 나머지 다 맞으니까 그대로 여러분 정리하시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자, 그 다음 38번에 가서. 자, 여러분이 아마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내가 누차 강조를 했는데 바로 원칙적으로 실가를 한다 그랬습니다.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추계조사에 의해서 매감 환기 순으로 찾아라 그랬죠.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제일 쉽습니다. 매감 환기 순으로 찾아라. 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액. 그 다음 환산가. 그 다음 기준시가. 매감 환기. 기억나요? 봐라. 요를 나오면, 요는 거는 그냥, 근데 이게 요번에 나오면 엄청나게 길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포인트를 알아야 돼. 감정가, 매매 사례 가격, 기준시가, 환산가. 그러니까 매감 환기. 내가 요거 애월 안 하더나. 그러니까 요 순서를 지켜야지. 이 순서가 틀리면 틀립니다. 질문에 가서도. 답이 몇 번? 2번. 자, 39번. 자, 양도세 납세 없는데, 자, 요것도 공부를 단단히 해놔야 됩니다. 자, 요건 나홀상시부터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거주자의 소득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국내, 국외 관계없이 무조건 내야 돼요. 자,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그것은 뭐가 있냐니까,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찍고,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미국에 살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한국에 가 죽어야지 하고 한국으로 다시 왔어요. 이민을 다시 왔다고, 다시 돌아왔다고. 이민 갔다가.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미국의 재산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를 두려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되는데 5년 안에 팔면은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갖다 내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신고 의무를 갖추려면 국외 자산의 양도세 신고는 5년 이상 국내에 살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럼 맞아 틀려? 맞죠? 5년 내에 5년 이상 그게 중요합니다. 5년 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둬야 돼. 그래서 외국의 양도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비거주자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바이어들이요. 자, 여기서 국내에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했지?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외국에 있으면은 그 나라에 내지 우리나라 낼 필요 없죠? 우리나라에 소득이 생겼으니까 우리나라에 내는 거고. 자, 4번. 이걸 잘 보세요. 비거주자, 이른바 일본 사람이 일본의 건물을 양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국외죠.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을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없다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럼 이거는 그 나라에 소득이 생긴 그 나라에 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비거주자,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는 사람인데 외국인이 그 나라에 생기면 미국에 생기면 미국에 내고 일본에 생기면 일본에서 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전번에 양도세 설명할 때 해외 이주를 가거나 해외 이주를 갈 때는 반드시 2년 안에 국내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기간 뭐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막 나갈 때 그냥 팔아보고 나가면 됩니다. 단 2년 안에 팔아야 돼. 출국한 날로부터 여러분이 2년 안에 국내 주택을 팔고 가면은 이건 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 40번. 자, 요거는 여러분이 임대업의 사업소득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임대업의 사업소득입니다. 자, 본래 주택의 여러분이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로 밑줄 거세요. 간주임대로. 이거는 일정한 계산 시기에서 만들어집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보증금 전세금의 운용 수익을 말합니다. 보증금 전세금에 뭘 말한다? 운용 수익. 예. 본래 이거는 계산을 해서 이제 구합니다. 예? 개념을 그래 잡아 놓으세요. 자, 본래 이거는 여러분이 3억 이상의 주택 3개 이상 이렇게 돼야 간주임대료가 있는데 이렇게 나온 거는 지금 개수가 표현이 안 돼 있죠. 몇 개 다루는 데 대해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2주택까지는 간주임대료가 없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몇 주택까지? 2주택까지는 간주임대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3주택 이상, 3억 이상이 되면 간주임대료가 적용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은 월세 아닙니까? 월세? 월세에 대한 여러분이 총 수익 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로 한다. 계약에서 정해졌지? 매달 매출을 정하면 정한 날이 되는 거지. 맞죠? 예, 그건 나중에 이런 거 요약집에 다 있다. 자, 만일 당에 여러분이 주택이 국외에 소지하는 경우라면 외국에 집이 있어요. 외국에 국내에 있는 게 아니고 주택 임대료로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합니다. 외국 주택 임대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무조건 수와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네 번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틀리나 봅시다.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않고가 아니고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로 계산한다. 이래야 맞습니다. 합산하여. 주택수로 각각도 아닙니다. 주택수로 계산한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이다. 끝이다, 끝. 자,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가 있지, 내가 있지, 나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합쳐가지고 임대주택 1주택은 비과세됩니다. 부부지간 합쳐가지고 소유권에 의해서 이것만 유일하게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세금을 안 매길 때는 부부지간 합장해서 딸랑 한 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도 임대주택 하나 갖고 던져서 지금 수익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도 누리고 있으면 이거는 과세를 하겠죠. 왜? 2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요거 합산해서 1주택만 임대를 해야 됩니다. 1주택만 임대.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아파트도 가능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아마
단독주택에 가면은 1층은 주인이 사고 이거 임차죠, 임차. 이게 한 주택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러면 이거 여기서 월세 받는 거 소득세 내나 이 말이야,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도 판단할 때 부부지간 합산해서 1주택이라. 자녀들은 안 들어옵니다. 부부지간 합산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로 판단한다. 이래야 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까?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까? 사업소득. 사업이라는 거는 반복적 소득이 생긴다는 뜻이지. 자, 이런 거는 여러분이 다음에 요약점에 읽어보면 나중에 싹 다 있어요. 그래서 이래라도 한번 거꾸로 TV 보고 나중에 이 들은 보람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